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미국 주식시장은 다행히 아주 나름대로 강한 상승 반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그런 아침이죠. 하지만 늘 우리는 이 디커플링, 네 그렇죠. 어제는 물론 이제 커플링이 나타났는데 디커플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또 오늘이 주말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 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두 개가 막 서로 교차하는 그런 아침입니다. 일단은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다는 자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디커플링, 이도 또 디커플링 되는 게 아닌가. 여기에 이제 주말이니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이제 관심사인데, 내용 소코프를 한 번씩 조금씩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글로벌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마이너스로 시작했죠. 마이너스 시작하다가 1시간 이후에 바로 이제 우상향으로 길게 뽑는 그러한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면에서 시장의 투자 심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크게 우리를 이끌었던 그 키워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 미국 고용지표, ADP 고용지표. 두 번째, 오펙 플러스의 증산.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양한 연준 부의장들의 말싸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IT라든지 성장주 위주로 크게 상승을 하면서 반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분 좋은 아침으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닉게이는 0.16% 하락을 했고요. 상해는 0.42, 단오절을 맞이하고 연휴에 들어가는데,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좀 쓰고는 돈을 좀 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해 종합지수는 올랐습니다. 항세는 우리랑 비슷하게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유럽은 영국이 0.98% 하락을 했네요. 프랑스는 1.27% 상승을 했으며, 독일도 2% 상승하는, 좀 프랑스와 독일은 상승하고 영국은 좀 하락하는 좀 다른 모습에 나타난 그러한 유럽 장시 시장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나타난 미국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 한번 짚어봅시다. 오펙 플러스가 7월과 8월에 하루 증산량으로 64만 8천 배를 증산에 합의를 했다. 증산을 합의했다는 것은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고민했던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꺾을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죠. 근데 WTI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원유재고가 506만 8천 배럴로 감소하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펙 플러스가 증산에 합의했다는 것은 시장의 유가 심리를 좀 꺾어놓는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입니다. 경제는 심리죠. 네. 미국의 5월 민간 고용이 12만 8천 명 증가하면서 이 2년 내에 최저를 나타냈죠. 네, 12만 8천 명. 이게 최저를 나타낸 내용을 보니까 레저하고 접객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감소를 했는데, 4월에 4만 7천 명 증가했다가 5월에는 1만 7천 명으로 크게 하락을 한 거죠. 즉 레저와 접객 쪽에서 사람 수요가 좀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또한 이제 찰만큼 찼다, 임금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좀 줄이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고, 일단 미국 민간 고용은 12만 8천 명 증가로 2년 내 최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5월 감원은 2만 712명으로 전월비 14.7%로 하락을 했네요. 3개월 만에 감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여전히 고용 면에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신있게 빅스텝 50pp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그 과정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경제의 핵심 포인트인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고용이 나쁘지 않고, 이게 결국 개별 소비,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치면서 크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이 두 가지 큰 가정이 지금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바이든이 이제 파웰을 이제 백악관으로 초빙을 해서 압력을 주는 거죠. 야, 곧 11월에 중간선거 있다. 이거 빨리 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잡아라. 이렇게 특명을 내리는 거죠. 자기 생각을 아주 강하게 엘렌하고 파웰에게 전달을 한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아라.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 밑에 가정에 미국 주식시장의 경제시장의 경제 베이스의 고용과 소비가 나쁘지 않다.
이 가정이 깔려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브레이너드하고 로리타가 서로 다른 말을 했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그 여자분 있잖아요. 9월에 0.5% 인상이 적절하다 이렇게 했는데, 로리타는 뭐 이제 9월 이후에 많이 오르면 좀 한번 보면서 좀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인상을 많이 남겼는데, 이 브레이너드 연준 의장은 당연히 백악관의 얘기도 따라갔을 것 같아요. 따라가서 이제 바이든의 정확한 의지를 듣고 온 거죠. 네, 그래서 한마디 한 거죠. 이런 면들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잡기 위해서는 빅스텝을 2번 정도는 더 할 확률이 여전히 있다. 9월에 가서도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면 빅스텝 한두 번은 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9월 정도면 인플레이션 제가 봤을 때는 뭐 6자 정도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주간 실업 보업 청구 건수가 20만 명으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여전히 고용이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나타내는. 어제 이제 알주식 시장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죠. 환율의 영향이다. 환율의 변동성이 있어서 2분기 가이던스를 좀 낮췄는데, 이렇게 뭐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끌어낸 기업도 가이던스를 낮출 정도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미국의 그 경제 분야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은 존재를 합니다. 이것과 인플레이션이 서로 어떨 때는 부정적인 시각이 올라오고 어떨 때는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막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상승의 윗단을 막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가 에너지를 축적하고 이제 시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다가 뚜껑을 열고 위로 가든지 아니면 더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해서 아래로 가는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죠. 우리는 위쪽으로 갈 거라는 가정을 좀 깔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두려워했던 게,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스터디 모임도 이야기했는데, 무언가의 파산이다, 디폴트다, 나라가 파산하든 어떤 중요한 기업이 파산을 하든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얼어붙는 그러한 디폴트 리스크, 크레딧 신용에 노출되어 있는 디폴트 리스크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꾸준히 관찰해야 될 리스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부동산 개발사 에버그란데라는 회사가 신용 등급을 처리할 정도로 피치가 아주 강하게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에서 다행이지, 유럽이나 뭐 아시아나 뭐 어디 큰 기업들, 미국 기업 중에서 이런 것들이 툭 튀어나온다면 그 충격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크레딧에 대한 디폴트 리스크는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중국 기업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WTI는 오펙의 증산이 결정 63만 8천 배럴 하루 생산량 증산 이야기는 있었지만, 오늘 재고량이 줄면서 2.11% 상승하면서 11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좀 안 내려오는 게 폭이 적네요. 유럽의 불안함, 러시아와의 그 단교, 그 온유에 대한 수입 중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불안한 요인으로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2.65, 10년은 2.92, 3년은 3.58. 어제에 비해서 살짝 금리는 하락해서 내려왔습니다. 애플은 드디어 150달러를 탈환을 했네요. 네, 151달러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 150달러는 보니까 뭐 121선이다, 61선의 핵심이 150달러를 지지선이기 때문에 애플이 150달러를 지지해주느냐 안 지지해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였죠. 다행히 애플이 150달러를 넘어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거의 뭐 5% 가까이 상승했네요. 네, 77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800달러까지는 갈 것이다, 700에서 8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리비안도 5.59%나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79%, 엔비디아가 6.94%나 상승했네요. 네, 195달러, 곧 있으면 200달러를 탈환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상승 동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TSMC는 1.4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47%, 메타플램스도 5.60%. 메타플랩스의 유명한 경영자 한 분이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이분이 퇴임하니까 주가가 올랐네요. 많이 올랐네요. 메타플랫폼 200달러 탈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노블록스도 15.69%나 상승했네요. 네, 3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메타버스 뭐 며칠 이제 뭐 위메이드, 게임, 코인, 메타버스들이 좀 올라오다가 다시 확
바닥을 또 기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타만 할 뿐이지 V자 반등은 어렵다 당분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다행히 노블록스가 크게 올라오면서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나쁠 것 같지 않네요. 비트코인 보입시다. 3만 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3만 276달러를 회복하면서 비트코인은 3만 달러를 회복한 모습.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전부 이렇게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봅시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날짜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윗꼬리 조심하자. 그렇죠? 네, 윗꼬리. 뭐 아침에 팍 올랐다가 달고 내려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 조심하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제 들어온 것은 우주항공. 그렇죠? 우주항공은 뭐 어제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발사 전까지 우주항공 부자는 여전히 들고 가다가 이제 전에 뭐 우주항공 발사 전일에 많이 파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더 먹는 것을 가치밥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대감이 있는 그 2주간을 즐기자. 그렇죠? 어제 이제 로봇주가 올라왔는데 로봇주의 그 뭐랄까요 지속성에 대해서는 계속 먹고 터지고 하는 박스권과 밴드를 딱 그리고 바닥에 사서 박스권 상단에 파는 그러한 박스권 전략도 괜찮하다. 그렇죠? 네. 네 번째는 이제 서부장은 오늘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미국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부장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뭔가를 M&A 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흘리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뭔지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했는데 나타나질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로봇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 중에 뭔가를 하나 유명한 비메모리 쪽을 하나 사지 않을까.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너무 좋죠. 네, 이런 것들을 하나 사지 않을까. 바이든이 아마 허락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소부장, 비메모리 관련 쪽에 소부장들은 한번 가지고 있을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섯 번째는 2차 전지인데 미국의 어제 테슬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상하이 봉쇄가 풀리면서 테슬라 쪽이 이제 좋아지는데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를 이원하지 않습니까? LFP 배터리. 이 LFP 배터리는 중국에서 상하이 공장에서 내수용이고 NCMA, NCM 이런 그런 기존의 3원계 배터리는 수출용으로 미국 본토나 수출용으로 주로 NCM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이런 면에서 2차 전지 시장이 다시 이제 상하이 시장이 열리고 이러면은 우리들에게는 뭐 나름이 나쁘진 않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특히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GM과 얼티엄셀의 합작의 공장에 들어가는 그러한 2차 전지 양극재 납품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수혜가 되면서 13만 5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15만 원까지는 한번 들고 갈 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원숭이 두창에 이제 급성 간염, 뭐 기타 이제 개별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쭉쭉 올라오는데 개별 종목으로 각계 전투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관심은 2분기 실적 전망으로 가라. 6월은 2분기 실적이 좋은 것들을 미리미리 사두고 깔고 앉아서 실적 발표가 되면 팔고 나오는 전략. 이 전략 하나 하고 2분기까지 실적이 확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 좋아질 하반기 때부터 크게 좋아질 그러한 종목.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한번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은 대체 뭐가 있을까? 이 종목을 한 10종목 찾아가지고 제가 월요일 쉬니까 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이번 오늘 아침 전망 좀 요약 정리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윗골이 특히 조심하자. 이걸 명심을 하시고 좀 아침에 흥분해서 달려들지 말고 사면은 종가 플레이를 해라. 그렇죠? 그리고 항상 15% 정도면 팔아라. 단기 단타 매매 구간이다. 물려있는 것들은 순환매까지 기다리면서 버텨라. 그래서 원금 한 90% 정도부터 오면은 그때부터는 한 50%씩 팔아주면서 빠져나와라. 이러한 단순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귀에 피가 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주중에 이제 우리가 선거 때문에 하루 쉬어서 시간도 빨리 가고 그런데 또 월요일날 쉬고 너무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멋지고 즐거운 초여름의 그 열정과 창렬, 코발트빛 그런 세상을 느끼는 멋있는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와 주말 연휴 보내십시오.